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7페이지 제4절 물상론 516기 형충회합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수 문파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옮겨왔는데요. 기상물, 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운, 상, 느껴지지만 무형이다. 물은 보이고 유형이다. 물상, 보이고 유형이다. 목, 오행이죠. 갑, 천간, 인, 지지, 갑인, 천간, 지지가 한 세트로 되는 거죠.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해야 돼요. 단순히 오행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천간인 경우 상인데 무형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없다. 지지는 물이죠, 물. 물은 얻을 수 있다. 물상은 당연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로 존재하는 목이 어떤 동기인자로 인하여 갑이 천간로 들어오면 재물에 대한 욕구, 기대 발생한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만 있고 탐심, 상임으로 현상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자 이거죠. 어떤 사주에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들어왔다. 경금일간이겠죠. 여기도 경. 천간은 상이니까 상으로 갑목이 들어왔으나 지지에 갑목이나 묘목이 없으니 돈 욕심만 부린 결과가 된다. 지지로 인운이 오면 재물에 대한 욕구가 없음에도, 천간이 없으니까요. 천간에 있어야 뭔가 욕구, 바램, 기대감이 있는데 불구하고 재의 유입으로 재물이 들어온다. 이것은 상으로 갑목이 맺혔다. 이때 지지에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야 지지에 있어야 물상의 결합으로 현실화가 된다. 있어야 되는 거죠. 천간 원국에 있는 경우 갑이 천간으로 오면 맺히는 거죠. 동정. 천간은 동이고 지지는 정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채용 관계로 설명을 하면 지지는 채, 천간은 용. 이런 식으로 정이 모여 동하게 되며 근데 형충회합, 지지간에 이런 것들 작용이 되는 거죠. 모이게 되면 동이 정을 만나 요동을 치고 합도 천간이 지지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은 그 자체는 의미가 불투명하나 정을 만나면 유명해진다. 동정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 아까 물, 상, 물, 간, 이런 말이죠. 정이 모여 동하게 된다는 뜻은 똑같은 글자가 모이거나 일종의 형의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동기가 같이 아까 말하는 어떤 실현되는 거죠. 상이 물로 회복을 이루는 것. 허공에서 반대의 기운을 불러오게 된다. 이런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연명리에서는 좀 취하지 않는다. 지금 이 이론에 의하면
이때의 기운은 기도, 상도 아닌 물상이다. 최종적으로 구현된 거기 때문에요. 자, 신유 일주에 유세운이 왔다. 여기서는 뭐 세운을 세와 태세와 대운을 가르지 않고 그냥 년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유 자영 같은 글자가 모여서 자영이 아니고 먼저 도충작용이 일어나서 목을 불러온다. 그래서 재유입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좀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요. 이렇게 유유가 오면 무조건 도충이 된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간 이 문파의 이론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유, 기사, 기의 경우 임신운, 임신년 임신년 이때는 당연히 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충하죠. 관목을 도충하여 인연을 만남. 계유년 계유년이 되면 유유 도충으로 간성 결혼함.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설명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격용희기를 가립니다. 격신은 기토고요. 용신은 정화, 무토, 가신을 제거하는 경금, 사중의 병화를 제거하는 임수. 이렇게 주보를 가리죠. 남편성은 뭔가 관성을 보는 거죠. 관성. 해중에 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신이죠. 그래서 경금으로 제거하는 것이 구응성, 대체성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런데 사중에 병화가 있죠. 그래서 임수를 같이 보는 거죠. 따라서 경금과 임수가 남편성을 보는 기본입니다. 임신운, 임신년 전부 다 남편을 가리키고 있죠. 당연히 인연을 만나고요. 계유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수는 임수를 혼잡하는 그리고 기토를 극하는 기신이죠. 즉 부성의 기신입니다. 그런데 원국의 기토한테 극을 당하죠. 기토를 설했던 유금은 또 유유자영으로서 기토를 도리어 기토를 설하지 못하죠. 따라서 계수가 제거됩니다. 임수가 맑아지죠. 그래서 임신년에 인을 만나고요. 계유년 사유 금국을 이루어서 해중에 간목을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견제가 되고 계수가 제거가 되고 임수가 청해지고 사유 금국으로 경금이 회복이 됩니다. 이 네 글자가 사유 금국으로 해중 간목을 제거하죠. 자, 우리가 궁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혼인이 더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보죠. 사해충이 있었죠. 원국에 사해충. 그런데 신년이 오면 사신합으로 충이 해소가 되죠. 그런데 해수는 기신입니다. 기신. 그런데 신금이
해중의 간목을 제어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신중에 임수가 있어서 또 해중에 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유년이 오면 사유가 금국을 이루죠. 금국. 여기에는 경신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해중의 간목을 제거하는데 회출한 경금이 제거하는데 방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옆에 오화가 제거하니까 기신, 배우궁, 해수가 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과 성이 모두 다 재화되고 청해지고 하기 때문에 임신년이 아니고 계윤년에 결혼을 한다. 무신, 병진, 무신, 임술. 임신년에 신이니까 관성을 도충 인연이 만나고 계윤년에 신유술 해고 식상국이니 관이 유입돼 결혼한다. 이렇게 보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임수, 경금, 을목, 정화 이렇게 주보를 가리고요. 남편성은 진중에 을목이 있습니다. 희신이죠. 술 중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로서 일단 정화를 끄고요. 그리고 다시 을목을 써서 개수를 설해 줍니다. 만약에 임수가 기신이라면 회극해서 얻는 건데요. 여기서는 임수가 격신이죠. 개수를 제거하면 임수를 얻어지는 거고요. 임신년, 그다음에 계유년이죠. 임신년, 신금이 도의합니다. 배우궁이 일단 도의하고 임수가 희신이면서 남편성, 을목 이 임신년에는 남편성 을목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은 없고 신진 수국으로 일단 동하긴 합니다. 근데 계유년이 되면 드디어 계수, 기신인 남편성이 투관해입니다. 무토가 합하죠.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기신이죠. 그런데 무토가 합고가 됩니다. 계수가 기신이 와서 그런데 남편 육신성이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금은 신유술해서 배우궁이 동하게 되는 거죠. 궁과 성이 재화될 건 재화되고 맑아질 건 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더 이론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거죠. 동이 정을 만나 요동을 친다는 뜻은 천간과 지지의 물상으로 구현되거나 동은 아까 천간, 정은 지지였죠. 천간 오운의 상이 지지 정과 결합되는 경우 천간 오운의 상이 지지 육기의 상과 결합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동이 정을 만나 요동을 친다. 어떤 사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경우는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화현, 리얼라이제이션. 허신은 모두 상에 불과하지만 아까 상은 어떤 우리가 간지 중에서 간을 상이라고 봤죠. 이 상이 천간과 지지에 작용하면 물상의 위역이 된다. 아까
물상으로 맺히는 거죠. 요약하면 물상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적 요소가 가미될 때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걸 화현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가 활기를 띠게 되면 여기에 동기가 가세한 순간 그 자체로 물상에 미치기도 한다. 활발하고 활성화된 기란 계절의 기, 대운의 지지, 회국. 따라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운용한다면 대운에서는 격국을 보고 유년에서는 억부와 물상, 동정, 화연을 본다. 정임, 합화, 목. 그래서 활성화된 기를 보려면 월지가 목령이죠. 목령. 추월일 때, 대운의 지지가 인묘, 목방일 때, 방향이죠. 명조의 지지가 목국을 이룰 때, 이때 화목하는 거죠. 화목. 명조의 정화가 관성이라면 임수, 식상운이 합화가 되면 동기인자는 예를 들어서 식상입니다. 동기인자라는 것은 동하는 거죠. 운이 일단 원국에 대해서는 동하는 거죠. 동하는 것부터 새로운 일, 이게 식상이죠. 돈을 벌었다. 이것은 결과인데 화목. 아까 경금 오이재라고 할 때죠. 이건 재. 하지만 합거가 되면 동기인자 식상, 즉 새로운 일을 벌이기 위해 관, 정화가 합거되니까 퇴직을 불사했다. 명조 식상운의 관성이 합화가 되면 동기인자, 식상 운 빼야죠. 식상 관성운이 오는 거죠. 관성운이 동하는 거. 관성운이 와서 명조의 식상에 합화가 되면 관성이 동기인자죠. 일자리, 창업하여 목으로 되니까 돈을 벌었다. 하지만 식상이 합거가 되면 동기인자 관성, 일자리를 잃고 진로가 봉쇄되었다. 득은 동기인자, 반응인자, 긍정적인 걸 모두 얻는다. 원국 식상에 관성이 운에서 와서 합화가 되면 관성이 동기인자이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 창업 이런 거고요. 관성, 일자리도 잃고 진로도 봉쇄되고 그렇죠. 이것으로 보면 병신합으로 병화와 신금 속성은 이렇지만 자월을 득하여 수기, 재는 존재한다. 월을 얻은 거죠. 아까 월령, 수령이죠. 수. 자수가 월에 있으니까 수위가 발생하여 재물의 유입이 발생한다. 반합, 수국. 근데 대운이 병신합. 그러면 지지에 수국이 있으므로 수기가 발생해 재물을 유입한다. 대운의 지지가 수운이면 수기를 취한다. 이때도 재물이 유입된다. 5운 6기.
이런 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허자론에서 이런 체계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다만 전실의 법칙 같은 경우 기토운 갑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지에 목이 없어서 재물의 입이 없다. 단지 명예나 분수만 통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훌륭한 어떤 체계가 될 것입니다. 전실이라고 하는 걸 좀 원래 어휘에 맞게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는 거. 뒤집어질 전이죠. 뒤집어질 전. 그래서 전실은 또 뭐 흉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은데 그것도 또 다른 거고요. 육기도 마찬가지로 전실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육기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같아야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 묘가 있습니다. 묘운이 와야 되죠. 도충으로 금. 그러면 이게 남자라면 당연히 혼인 만나는 거죠. 이 우운육기로서 전실을 가지고 이렇게 도충자를 불러와서 어떤 육친을 논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운육기 허자 운용은 실전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통변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유추와 적용에 적당하다. 이수문파에서 즐겨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참고할 만하다. 형충의합을 보시겠습니다. 천간합. 천간합이 이루어지면 보통은 합거 상태. 그러니까 통상 합거라고 많이 얘기하죠. 합화가 되려면 특별한 조건을 갖춘다. 아까 봤죠. 월지, 대운의 지지, 그 다음에 명조 지지가 목국이다. 진토도 춘월이니까 해당이 되죠. 합화가 되면 목기는 명국에 있는 글자와 진배없이 역할을 한다. 일단 간합이 이루어지면 이 글자의 성분이 퇴색되어 그 글자의 힘이 거의 소멸되어 강약의 판별이나 격용을 찾을 때 고려할 대상으로 잡지를 않는다. 주보법에서는 합거와 합류, 예외적으로 합화를 보긴 합니다. 일간의 간합은 존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냥 유정하다고 생각하기 좋다. 결국 일간과 월간, 월간과 시간의 합은 그냥 일간과 유정한 결과이니 신강약이나 격용을 찾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월간과 년간의 합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갑이 년간에 있고 일간이 갑인 경우 중간에 기토가 있다. 갑기합이 일어나죠. 일간이 기토를 두고 쟁합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일간이 갑목이고 기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간을 두고 투합이나 쟁합이 일어나면 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는 사실 엄밀히 합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일간이 참가하는 투합 이렇게 써야죠. 기토운이 오면 기토가 재성과 합하여 갑목이 합거된 상태. 갑목이 합거된 상태죠. 문서를 동반한 재물의 지출. 하지만 명백한 손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
유실되는 간목은 상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고 희기를 가려서 그리고 나중에 전체를 봐서 지지에 간목의 근이 있는지를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갑인의 물상의 결합이 있으므로 적잖은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죠? 간목이 지지에 육은 유력하면 그것이 만약에 합거된다면 투간에 있던 지지의 기운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잃는 것이 크게 실감되는 거죠. 형이란 해당 글자가 극렬하게 반응하여 강력한 요소를 띠게 된다. 명주의 글자가 동요하면 변화를 수반하지. 형은 기물이 파괴되지 않으면 발전적 상황이다. 후킹, 어항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수능파에서는 인사, 사신 이건 형이긴 한데 사신은 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힘의 세기는 육합이 분명히 형보다는 셉니다. 육합은 육충과 같은 레벨로 보면 사신이 오면 일단 육합 위주로 봐야 되겠죠. 인사는 형을 위주로 보고요. 축술, 축중의 개수와 술 중의 무토가 합고로 둘 다 잃는다. 술미, 토의 형이면 토가 왕해지는 거죠. 토의 충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왕. 토의 형은 토왕, 고신실구가 중심이다. 형의 득, 형된 기물이 손상되지 않은 해당 글자. 형으로 개고된 글자가 타지지와 의 물과 물상 결합. 형으로 개고가 된다. 형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형으로 개고가 된다면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비합. 날아가서 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날아가서 극할 수 있고요. 형으로 개고가 되면 그 글자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야 날아가서 뭘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형의 실, 형으로 장관이 개고되어 타관과 합고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형으로 개고된 장관이 다른 지조와 합거 전에 물상의 결합. 행운이 동기요인이니까 뭐뭇으로 인한 뭐뭇을 위한 합거 동진자. 이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자, 생지가 있고 왕지가 있고 고지가 있겠죠. 생지의 형, 인사형 같은 경우죠. 장관이 동요되죠.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서 합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인사형을 예를 들면 인중, 간목, 병화, 동하죠. 그런데 무토가 있고 병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중, 경금이 있고 또 무토가 있죠. 경금과 병화가 경금이 병화를 극해서 경금과 병화가 손상이 있죠. 그래서 동요되고 손상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서 뭘 합한다 하는 것을 쓰지 못합니다. 생지인 경우죠. 생지가 인신충이 생지충이죠. 이때는 인중에 무병, 신중에 경무, 그다음에 본기는 갑경이죠. 충은 장관도 파괴되고 본기도 손상되죠. 인목, 간목 다 손상됩니다. 왕지일 경우, 형, 자묘형, 형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형, 유유자형, 거기에 장관이 있다고 봐도 손상되고요. 충, 묘유충,
격렬하게 부딪히는 거죠. 본기도 손상됩니다. 고지의 형. 이때 장관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형출이 가능합니다. 충이 된다면 그래서 그게 날아가서 간합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충한다면 충미충, 진술충, 그중 안에 있는 장관은 파괴됩니다. 충계하지만 이미 충계에서 열리는 순간 기진맥진에서 파괴된 상태. 그리고 토의 본기는 왕해지죠. 그래서 이게 날아가서 간합을 하고 뭘 하지만 그러기에는 무력하다. 물론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묶이고 지체하는 현상은 있겠죠. 그런데 지장간 중에 충으로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고지의 충, 날아가서 천간에 있는 장간을 합거하니 뭐하니 하는 그런 이론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공부하는데 아니면 이론을 세우는데 더 유용할 것입니다. 이 중에 득은 뭐냐? 생지의 형이면 장관이 동요될 뿐이죠. 자극받는 거죠, 일종의. 날아가지는 않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천간으로 그런 것이 온다. 그러면 득하는 거죠. 그게 통근, 고요하게 통근해 있는 것이 천간에서 운에서 오면 가장 좋지만 형으로 동요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 천간으로 운에서 오는 경우도 통근이 가능합니다. 장간이 개고되어서 타간과 간합될 때만 발생한다. 형은 장간이 개고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충일 때는 이렇게 개고도 되고 하지만요. 충일 때는 실이죠, 실. 형은 동한다는 의미가 있고 손상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고는 사고지만 개고에서 날아가서 합을 한 해 만에 하는 것들은 형일 때 사고지, 고지. 여기는 한번 앞에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시고요. 이렇게 예컨대 자 원국에 사화가 있습니다. 신운이 왔습니다. 신과 사가 형이 되므로 지지가 형으로 동하게 된다. 합이라고 해서 동하지 않다는 아닙니다. 합도 동합니다. 구태여 형만 동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부터 이름도 나고 명예도 돈을 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주팔자에서 좋은 글자로 작용을 하는지, 나쁜 글자인데 사화도 나쁜 글자면 합을 해서 서로 묶이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팔자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충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 원칙. 지지는 정하고 천간은 동한다는 원칙에서 각 지지의 지장간은 땅속에 묻혀서 정하고 고요히 쓰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원국이나 운에서 오는 천간이 각 지지의 지장간과 만날 때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운에서 충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해당 지지의 지장간은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되니 바로 이 지지에 뿌리를 내리는 천간이 닫히게 된다. 즉 이 천간의 통근처가 없어지니
관리가 부임차를 잃은 것이 된다. 명조 출은 핵심은 그곳에 뿌리를 내린 천간의 동태가 된다. 충된 지지의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천간 또한 변화한다. 바로 이곳에 통변성이 있게 된다. 만일 그 천간이 희용신으로 중요한 쓰임 있는 글자에게는 심대한 악영향을, 그리고 기신이라면 지지의 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천간이 뿌리를 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충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허부무구는 불흉불길, 충의 실, 충으로서 잃어버린다는 건 무엇인가 볼까요? 충으로 개고된 지장간이 타간합거전 물상의 결합. 충으로 개고된 지장간이 타천간 합거되는 경우, 합거전의 물상 결합, 이건 날아가서 뭐 어쩌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 통근 또는 같은 동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동주. 근데 지장간이 간목이 들어있는데 타지지에 인이 있다. 그러면 튕겨 나와서 보니까 지지에 인이 있어서 이 물상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고된 지장간이 타청 합거되는 경우, 이 손상된 김을 합거 후 남은 지장간이 지지에 물을 보는 경우, 수차례 손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입장이다. 이때 파괴되지 않은 장간도 지지물과 결합돼 유실된다. 어느 경우에서 천간오행과 지지오행이 같아 물상 결합했을 때 충으로 천간오행이 합거되면 확실한 어려움을 직면한다. 득. 개고된 지장간이 천간과 합거되지 않고 지지의 물상 결합, 즉 충으로 천간과 합거가 되지 않으면 발전적 동기가 부여된다. 인신충, 사회충만이 가능한 일이다. 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지장간, 본기 위의 지장간, 이것은 충파죠, 충파. 그래서 합거를 논하기 전에 이미 깨져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논한다면요. 그래서 충으로 득하는 경우는 일시적이죠. 만약에 득을 한다고 해도 그럴 경우에는 고물이죠. 고물. 고물만이 충으로 출해서 일시적으로 득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미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온전히 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형이라고 하면 형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 형출을 했다. 고물이 충 말고 형출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손상됨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파손되지는 않은 거죠. 이런 때 고물을 득할 수 있는 거죠. 명조 내에 존재하는 형충은 일단 정물이죠. 그래서 그 형충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자체는 동하지 않는다. 원국은 동하지 않는다. 대운에서 들어오는 형충은 동하진 않나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준다. 대운은 직접 그 형충으로 원국을 동하게 하지는 않는다. 대운은 격국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거죠. 유년에서 재차 형충이 가해질 때 비로소 형충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때는 원국과 대운 그리고 유년이 다 같이 동하는 것이다. 하는 일이 어려움이 따르고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욱신과의 인연이 박하며 몸이
약하거나 아프고 심하면 단력을 암시하는 등 신상의 번거로움이 필히 발생하게 된다. 인신충, 합거되지 않으면 발전한다. 인신충은 자극적인 요소, 생지의 충이죠. 사정지의 충입니다. 다 잃는 거죠. 생지의 충은 자극이죠. 충미충, 토해충, 그냥 다치는 거 위주. 불량, 본기는 그 대신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것은 없다. 네, 뭐 읽어보시고 여기는 오자이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삼합, 세 개의 글자가 합하여 하나의 오형을 강력하게 동하여 화한 개념으로 예컨대 인호술 화곡이 되면 가장 강력하게 화의 오형으로 세력화된다. 정물이 동물로 변화한다. 따라서 인술의 속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충으로 수기를 불러온다. 이 도충기도 물상과 공이 존재하는 것과 이력과 진비였다. 삼합은 충으로 인해 해소하지 못한다. 삼합을 하고 있는데 충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정지의 충, 인호술이면 자수가 충했다. 해소가 되지 못할까요? 충으로 이 충이 그 삼합국이 깨지진 않겠지만 화기에는 심대한 동요가 오겠죠. 사정지, 신금이 와서 충하는 것은 미미할 거고요. 진토가 와서 충하는 것도 수고이긴 하나 토의 충이기 때문에 인호만 있어도 충분히 화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사정지가 와서 충하면 좀 더 국이 풀리진 않아도 거의 풀릴 것 같은 상태. 다만 원래의 그 국의 기운, 우리가 앞에서는 뭐 국기라고 되네요. 크게 손상되지는 않는다. 그게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화국, 신운, 무신운, 신사년. 인사신 사명을 논하면 안 된다. 인사신 사명으로는 여기서 화국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깨뜨릴 수는 없죠. 충도 자수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수가 계고되면 이런 계고라는 건 이렇게 자수가 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수가 충이 돼서 그 중에 자중에 개수가 날아가서 무토일간을 합하면 자수의 기물은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개가 날아가고 자수가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자수의 본체는 개수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운이 오면 예컨대 격신
예컨대 격신이 뭐 무토랄지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병화랄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자수가 오면 가신, 정화나 이런 것들을 청하게 해서 제거해서 청하게 하기 때문에 자수, 자개수죠. 자개수의 희신, 특성을 얻는다. 따라서 자개수는 십진상으로는 당연히 재죠. 재가 관성의 길상으로 재와 관성의 그 긍정적인 부분을 얻죠. 돈이 들어오거나 활동이 넓어져서 아니면 뭐 관청과 납품을 하거나 마누라 덕에 무슨 사장을 할 수 있거나 뭐 돈을 벌어서 나중에 돈과 관련된 관성, 자기가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거나 정계에 진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수의 희신적인 특성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를 봐서 뭐 재물의 유입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중의 개수가 날아가서 일간과 합하니까 이걸 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반합 읽어보시고요. 반합, 그 다음에 합, 이격이 없어야 된다. 충과 합이 교차하면 무합, 무충이죠. 이 경우는 또 다른 합이, 여기서 만약에 팔자에 자축합이 합이 합을 해소한다. 합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있는, 그래서 합을 못하는 거죠. 사실 합의 기운이 있지만 합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구태의 용어로 표시하자면 합주, 합해서 서로 붙잡고 있는 것. 합반이라고 하면 서로 역량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합주는 역량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는 것. 미약하게요. 쟁합의 어떤 그 에너지 활성화의 어떤 상태가 대부분 합주죠. 합주. 합반은 아니고요. 합거도 아닙니다. 합이 오면 또 합이 해소되는 거죠. 자, 다 읽어보시고요. 축5, 년이 5, 월이 축이면 자운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오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도, 오도, 그리고 또 자축합, 오가 있고 축이 있으면 자축합이 선행이고 자오충. 이때는 오만. 합이 되니까요. 여기는 충이 먼저 있기 때문에 열리고 또 합을 하기 때문에 자축합, 충합, 계고라고 하는 거, 계고. 그냥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오화가 무슨 계고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좌오충, 오미 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육합을 하고 있는 상태면 충을 받는 쪽만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국에서요. 먼저 합이 먼저 되면 그것은 묶이고 나머지 한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건 다시 다 묶이는 거죠. 오미합 묶입니다. 그러니까 축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통근이 뭐냐? 천간 통변시 통근을 천간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근해야 된다. 통근하지 못한 천간 뜬구름 같다. 통근의 위치와 지지의 개통별 특성도 보라. 합에 따른 작용력에서 변한다, 묶인다, 생산한다. 작용력의 변화를 잘 살핀다. 합화된 화기오행의 해석과 육신의 해석. 작용력은 통근의 상태와 오행의 세력에 따른 변수를 살펴야 한다. 투합이나 쟁합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다. 합하거나 정하는 조건, 계절. 화기오행의 계절이야죠. 지지의 방국이나 삼합 등 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화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해 있어야 된다. 좀 엄격하게 보는 거죠. 거스른 오행이 없어야 된다. 상극관계죠. 일간이 무근하여야 하며 생두한 오행이 없어야 된다. 주법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고 주보 추용의 결과 체희용신을 쓰지 않는 경우죠. 사주에 인성이 있어도 주보에서 인성을 쓰지 않으면 종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지지통변의 경우에는 월지, 월령, 목의 계절은 상대적으로 금이 약해진다. 음양법에서는 목의 계절은 토가 약해져서 음이 왕해지는 거죠. 투가 나는 거. 좌우음의 특성, 인신사의 특성, 신수충의 특성, 경중 및 강양. 읽어보시고요. 개두 절각과 한 세트인데 이것은 천간 기신이죠. 이것은 지지 기신이죠. 천간 지지는 희신인데 예를 들어서 인목이 어떤 운에서 오면 이게 희용신인데 천간에 경금이 같이 오면 경금이 인목을 누르는 거죠. 이것이 계두입니다. 따라서 지지의 희신이 제대로 희신 역할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절각은 지지가 기신다. 예를 들어서 지지가 기신인데 유금이 기신입니다. 천간의 을목이 희신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희신이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잘려서요. 이렇게. 여기는 좀 설명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신이나 희신이 건왕하면 곧 균형인데 이 경우 용신 당연히 지지의 통근에 천간에 투출해야 된다. 그런데 계두 때문에 계두한다고 하는 것은
지지에 통근하고 천간에 투출하지 못하는 거죠. 개두설이 볼까요? 개두설이 가면 희신은 천간에 투출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투출 못하죠. 기신은 지지에 암장되거나 없는 것이 좋으며, 길신태로는 반대로 흉신은 제거되기 좋게 노출되어야 하고, 길신은 지지에 암장되는 것이 안정하다. 발상이에요. 길신태로는 길신이 노출된 거죠. 이거 개두는 길신이 천간 때문에 노출이 못 되는 거죠. 좀 설명이 잘못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두는 그냥 절각과 같이 한 세트인데 천간에서 지지를 방해하는 거, 누르는 거죠. 소뚜껑으로 누르는 겁니다. 머리를 누르는 거, 뚜껑으로 머리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누르는 것이 안 좋다. 그러면 인목이 필요한데 경금이 누르는 거죠. 절각은 밑에서 위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천간이 희신인데 지지에서 이것을 자르고 있는 거죠. 다리를 자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의에 따라서 원래 그 정립을 하시고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행의 생극지화를 궁구함이 올바른 추정 시작이 될 것이다. 최근 많은 학습자들이 희용기구간의 잘못된 지지를 블라블라. 하여간 형충회합은 언급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연구가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연구가 언급이 돼 있어도 약간씩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드렸지만 생극이죠. 생극. 모든 것의 기본 요소는 생극입니다. 그래서 형충회합의 복잡한 작용을 가지고 설명하기 복잡하거나 설명하기가 곤란하거나 그럴 때는 생극으로 돌아가서 보면 됩니다. 예컨대 신충이 충인지 형인지 다툴 때 이건 서로 상극이죠. 상극. 상극하면 두 개 다 금목의 상극. 일단 목이 지는 거죠. 목을 쓰는 사람이라면 목의 손상이 오고 금이 그 원인이 되겠죠. 일단 이게 충인지 형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주팔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잡한 생충 복잡한 형충 합 이런 것들을 항상 그 기본에는 생극이 있다. 오행으로만 사주를 보고 음양으로만 사주를 볼 때 여기는 형충해합이 필요 없죠. 생극으로만 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